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동안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다큐를 듣고 계십니다. 바로 엊그제 한국경제신문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이 시의회와 시당국 간의 갈등이 심한 성남시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의 주민 소환 투표를 유도하는 방안까지 고려한 적이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이다. 청와대까지 날 죽이려 했다라고 맞받았네요. 자, 이재명 시장 전화로 연결해 직접 목소리 듣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거는 2011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였었어요. 그죠? 네. 근데 그때 시장께서 그런 낌새나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취임한 지 한 1년 된 시점에 이제 그 보고서가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취임 직후부터 사실은 그런 움직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취임이 2010년 이제 7월이죠. 네. 그때 직후부터 1년도 안 된 사람을 무슨 소환을 하겠다고 바로 취임하자마자 그런 소환 운동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취임 직후부터 소환 운동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임 정부에서 무려 7,300억 가까운 비공식 예산을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외상 횡령한 거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거를 도저히 한꺼번에 정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한 3, 4년에 걸쳐서 한 1년에 1,500억씩 갚겠다, 나누어서 갚겠다, 지급을 유예하겠다, 이런 소위 선언, 모라토리엄 선언을 저희가 했는데, 맞아요. 그 직후부터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어떤 민간 기업의 본부라고 하는 게 또 만들어지고, 또 국가 공기업이 아무 관계도 없는 일로, 예를 들면 모라토리엄 때문에 무슨 재개발을 못한다는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또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재개발을 못하게 된 건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때문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그걸 이유로 재개발 주민들이 바로 주민 소환하겠다는 집회를 하고, 또 검찰, 경찰 또 각종 감사기관이 수사, 내사, 감사를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했는데, 공식적인 감사도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았죠. 어디 감사를 받았나요? 감사원, 행안부, 경기도, 국민권익위, 좌우좌우 엄청 많았어요. 했던 걸 또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수사기관들은 원래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해당 자료만 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3년치, 1년치 계약 서류를 다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사실 감사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찰도 감사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죠. 그냥 저인망식으로 한번 뒤져보겠다 이런 뜻이어서 제가 그걸 또 거부하고. 근데 사실은 이게 그 행정안전부든지 감사원이든지에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당시에 그 감사기관 노릇을 하겠다는 거에서 저희가 또 거부하다가 관계도 안 좋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를 선거 때 도와줬던 어떤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일로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뜬금없이 거기다가 이재명 시장의 17대 총선 당시 비공식 자금을 담당하고 운영했던 어쩌고 이런 걸 쓴 다음에 그걸 방송에다 줘가지고 제가 비공식 자금 운영하는 부패 정치인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제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그 보도는 막았는데 이 영장 자체 사본이 방송사에 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전혀 황당한. 그러니까 완전히 그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방송사가 입수했다는 걸 확인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사실 받았죠. 이게 이런 내용이 왔는데
당시에 제가 전략공천돼서 지금 등록 3일 전에 갑자기 뭐 총선 등록을 한 사람이라 비자금이고 뭐고 비용 쓸 일도 없었는데 예.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써가지고 부패 정치인을 만들려고 예. 경찰이 역시 이제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 정치를 했던 것이고 또 아주 악의적 왜곡 정치를. 예. 이런 것들을 뭐 원인이 됐던 것은 네. 그 취임 직후 보니까 그 전에 왜 성남시가 그 호화청사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막 그랬던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보니까 시 재정이 엄청 문제가 있어서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한 게 촉발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모라토리엄 선언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들여다보는 거는 필요한 일이니까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걸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를 들면 뭐 인사가 어떻게 됐느니 이게 저인망식이죠. 예를 들면 뭐 누가 투수 하나 했다는 이유로 예. 뭘 또 하고. 근데 이 모라토리엄 감사를 한 게 아니고요. 아, 그래요? 저희는 이런 걸 해달라고 했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아주 뒤늦게 이 부분은 감사가 돼서 예. 당시에 이제 부시장이 이제 징계 처분도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이걸 감사했다는 게 아니고 아, 다른 것들을 혹시 이재명 시장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식으로 저인망식으로 계속 뒤져본 거죠.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 유리어항 속에 금붕어라 이렇게 전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집중 감시, 뭐 감시죠. 이거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취임 직후에 청와대에서 죽일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모 도지사고 1번 모 도지사, 2번 이재명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농담처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예. 그 후에 예를 들면 공기업 또 민간기업 또 정치인 뭐 시의회 경찰 각종 뭐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해서 도대체 이게 배후가 어딜까 도대체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예. 최종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면 혹시 청와대가 아닐까 제가 그런 의심을 가졌었는데 예. 이번에 확인이 된 거죠. 이번 보도를 통해서. 네네.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예. 제가 그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예. 변호사를 하면서 당의 이제 부대변인, 상근 부대변인을 할 때 제가 사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아픈 데를 좀 많이 건드렸던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잘 문제 삼지 않던 건데. 예, 근데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제일 아마 좀 좀 아팠다고 할까요? 이게 소위 그 한일 정상회담 때 예. 이명박 대통령께서 독도를 일본 교과서에다 쓰겠다는 일본 총리가 하는 민주당은 말에 오늘 천신일 세종나무 회장의 특별당비 30억 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일본 천 씨와 언론이 함께 보도했던 이명박 거예요.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도했는데 검찰에 보도했죠. 고발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이건 헌법은 사실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양요하게 소추를 금지하고 하는 있지만 걸 증거 이런 수집과 아주 수사까지 심각한 금지하는 것은 사안인데.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러고 말았기 당비 때문에 대납 의혹은 저희가 물론 요미우리 천 씨의 신문을 상대로 330억 원 자금 조성 허위 보도를 경위와 하는데 손해배상해라 이런 소송을 시민들하고 한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고 한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당시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일이 한 번 있고요. 예. 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시장 보시기에는 네네. 부대변인 시절 그런 활동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명 시장에게 미운 털을 박았을 거다. 거기다가 이제 성남에 있던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시면서 청와대 권한까지 이제 활용해서 한번 이재명 시장을 내쫓아보자. 예. 라는 그 참 말도 안 되는 임태희 구상을 대통령 실장이 맞아요. 성남 분당 거기가 지역구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 휘하에 있는 시의원들이 그 후부터 계속 시민 주민 소환을 하겠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임태희 당시 실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는 지자체 일에 그런 식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이거 뭐 언론중재위원회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게 허위 보도라면은 정말로 국격을 훼손할 수도 있는 허위 보도를 한 거니까 저는 언론 중재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검토할 일이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시시비비를 법정에서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제 의견으로는 임태희 실장은
고소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 밝히기 위해 그 언론을 상대로 고소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소하는 게 맞죠. 네. 고소하길 바란다 이런 거죠. 해야 됩니다. 이건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언론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요. 물론이죠. 국격을 훼손하는 중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허위보도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가 전복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제 성남시가 탈레반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100만 명이 뽑은 지방정부인데 이거를 뭐 감사해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다음에 주민들 동원해가지고 주민 소환을 해보자라고 기획하고 실제로 이거를 집행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헌법 체계를 파괴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 취임 직후부터 뭔가 의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그게 청와대로구나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고. 네네. 근데 정말 그런 건지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뭔가 증거나 확증을 갖고 있는 건 또 아닌 거고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좀 밝혀달라 이런 얘기군요, 진실을. 네네. 확실하다 뭐.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목소리 들었습니다.